그럼 본격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우리나라 말로 결정이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결정 구조는 크리스탈 레티스랑 베이시스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리스탈 레티스는 여기 설명을 보면 for the atomic arrangement in the crystal or symmetric array of points in space죠. 그러니까 결정 내에서 어떤 일정한 원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을 레티스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 아래에 B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정한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크리스탈 레티스라고 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탈 레티스에서 요 점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를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토믹 그룹, 그러니까 뭐 실리콘이면 실리콘 또는 다른 뭐 물질, 결합 물질이 들어가거나 몰리큘이 들어가거나 이온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레티스와 베이시스가 있어야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래쪽 그림에서 A 원자랑 B 원자로 구성된 2차원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물질. 여기서 우리는 A, B를 간단하게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게 레티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원소든 몰리큘이든 이온이 결정 내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를 레티스라고 하고, 이 베이시스는 이 배치되는 레티스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아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포인트들을 레티스 포인트라고 하고, 이 레티스 포인트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A, B 원자로 구성된 2차원 결정에서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를 A에 둘 수도 있고 B에 둘 수도 있고 A, B 사이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부분은 A에 뒀다가 이 부분은 뭐 B에 뒀다가 이 부분은 A, B 사이에 뒀다가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다 똑같은 포인트에다가 레티스 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그 포인트를 찍어서 크리스탈 레티스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크리스탈 레티스와 베이시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연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어떤 단위로,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전체 크리스탈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원래 무한히 많은 그림인데 여기에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3차원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2차원으로 지금 그려놨다고 좀 고려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셀과 프리미티브 셀. 먼저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유니셀의 정의가 적혀있죠. Small volume of the given crystal that can be used to produce the crystal.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니셀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몰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3차원이기 때문에 볼륨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아래 그림에서 지금 A, B, C, D, E, F, G가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이 셀들이 과연 다 유니셀일까요?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G 모두 유니셀이 됩니다. 왜 유니셀이 되냐? 아까 제가 유니셀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유니셀의 정의는 이 정의된 유니셀이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을 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보면 이 A 구조를 계속 반복해 보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B의 경우도 계속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루어지고 C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D, E, F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위로 계속 반복하고 오른쪽으로 반복하고 아래로 반복하고 했을 때 전체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G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 옆쪽으로 반복하고 아래쪽으로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니셀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유니셀은 한 가지가 아니라 크리스탈 내에서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니셀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유니셀은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삼각형은 유니셀일까요? 유니셀이 아니죠. 왜 유니셀이 아니냐? 이 삼각형을 옆쪽으로 반복하고 위쪽으로 반복하고 했을 때 여기 표현 안 되는 크리스탈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셀이 아닙니다. 이 역삼각형 같은 경우도 위나 옆이나 대각선으로 쭉 이동을 시켰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아닌 게 되고, 이 모양도 계속 반복했을 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셀이 아니고, 요거는 반복했을 때 모든 영역을 크리스탈 스트럭처 내 모든 영역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했을 때 전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정의를 말씀드릴게 프리미티브 셀입니다. 프리미티브 셀은 쉽게 말해서 smallest unit cell possible이라고 되어 있죠. 유니셀 중에서 가능하면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는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티브 유니셀은 smallest unit cell possible, 그러니까 가장 작은 유니셀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프리미티브 유니셀 안에는 하나의 격자점만이 하나의 유효한 격자점만이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A 그림에서 보시면 격자점이 각각 이 4분의 1만큼 잘린 영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격자점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도 여기 잘린 부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격자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표현한 이 부분도 격자점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되죠. 하지만 F랑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봤을 때 하나 이상의 격자점들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은 유니셀이 반드시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니셀과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셀도 유니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프리미티브 셀을 우리가 격자점이 유효 격자점 개수가 1개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껏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구조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입니다. 단지 앞에서는 유니셀이랑 프리미티브 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유니셀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 반도체 크리스탈에 활용되는 3차원 유니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유니셀도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규칙적으로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 그거를 3차원 유니셀이라고 하고, 여러가지 3차원 유니셀 중에 심플 3차원 유니셀인 큐빅 유니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빅 유니셀에는 그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플 큐빅, 여기 제 왼쪽에 보이는 정육면체 심플 큐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디 센터럴드 큐빅, 바디 센터럴드 큐빅은 심플 큐빅에서 이 정육면체 가운데 하나의 격자점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 센터럴드 큐빅 유니셀이라고 해서 각 면에 격자점이 들어가는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센터럴드 큐빅 유니셀은 BCC 유니셀이라고 하고 줄여서 페이스 센터럴드 큐빅 유니셀은 FCC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BCC 같은 경우는 심플 큐빅과 달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격자 레디스 포인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 FCC 유니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면체의 6개의 면에 레디스 포인트가 위치하게 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얘 심플 큐빅에는 폴로늄, 그리고 BCC 유니셀에는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이 있고, FCC 유니셀에는 쿠퍼, 골드, 실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A라는 거는 레디스 콘스탄트로 유니셀의 피지컬 디멘전, 물리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심플 큐빅 3D 유니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니셀에 과연 몇 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책에 있는 예제 1-2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이 심플 큐빅 구조가 되겠죠. 이 심플 큐빅 구조에서 과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톰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톰 개수는 1개입니다. 왜 1개냐?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8개의 아톰이 배치되어 있어서 8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모서리,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크기만큼의 아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8분의 1 아톰 곱하기 8개 코너 해서 하나의 아톰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플 큐빅은 유니셀이면서 동시에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심플 큐빅은 유니셀이면서 동시에 프리미티브 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 안에 하나의 원자 아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유효 레디스 포인트가 하나면
프리미티브 유니셀이라고 했는데 여기 심플 큐빅 유니셀 같은 경우 계산을 했을 때 이 안에 하나의 아톰, 이 말은 유효 레디스 포인트가 하나인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하나의 아톰이 들어가서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BCC 유니셀이죠. 정육면체 안에 센터에 아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과연 몇 개의 아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심플 큐빅과 마찬가지로 8개의 코너에 8분의 1의 아톰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1개의 정육면체 가운데 센터에 1개의 아톰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토탈 2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BCC 유니셀은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프리미티브 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톰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CC 유니셀입니다. 각 정육면체 각 면에 아톰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를 몇 개가 들어간지 계산해 보면 실제로 심플 큐빅 유니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8분의 1 아톰 크기의 유니셀이 각 8개 모서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면에는 2분의 1 크기의 아톰이 위치가 되게 되죠. 근데 각 면이 6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총 4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CC 유니셀은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프리미티브 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톰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3D 큐빅 유니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is the density of BCC unicell with a lattice constant of angstrom? 여기서 angstrom은 0.1 나노이고요. BCC 유니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육면체의 정중앙에 아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아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유니셀 안에 존재하는 총 아톰의 개수는 2개가 되고 이 BCC 유니셀의 토탈 볼륨은 레디스 콘스탄트의 세제곱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센치 세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 density 같은 경우는 볼륨분의 아톰 개수가 density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각각 계산하면 1.6 곱하기 10의 22승 아톰 per 센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What is the maximum packing fraction of FCC unicell volume filled with hard sphere라고 되어 있는데 hard sphere라는 것은 이 셀 안에 아톰이 서로 닿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FCC 유니셀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각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아톰이 배치하게 되는 거고 각 면에 큐빅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각 면에 2분의 1 아톰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패킹 프랙션은 다른 말로 패킹 팩터라고 하고 한국말로 충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충진율은 전체 유니셀의 볼륨에 이 아톰이 차지하는 볼륨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FCC 유니셀을 앞에서 계산했을 때 총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CC의 볼륨은 똑같이 레디스 콘스탄트의 세제곱으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 각 아톰의 볼륨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각 아톰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반지름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가운데 저기 면에 존재하는 아톰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쪽 면이 반인 2분의 1 A 크기가 되고, 이쪽 면도 2분의 1 A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중심 센터로부터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 A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스피어이기 때문에 요 센터 중심의 반지름과 요 모서리에 존재하는 아톰의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A가 레리스 콘스탄트죠. 5옹스트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반지름이 1.77옹스트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아톰의 볼륨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R에 반지름을 대입하면 23.14 옹스트롱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패킹 팩터는 이 파라미터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0.74, 74%, 충진율이 7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좀 통해서 밀도랑 패킹 팩터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고요. 숙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심플 큐빅과 FCC 유니셀의 밀도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심플 큐빅과 BCC 유니셀의 패킹 팩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큐빅 유니셀, 심플한 3D 유니셀 구조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D 유니셀은 브라베이스 유니셀 레리스라고 해서 총 17개의 유니셀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3D 유니셀은 레리스 파라미터 A, B,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A, B, C 같은 경우는 각 격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뭐 X, Y, G축 방향으로의 각 레리스 포인트 간의 거리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세타 같은 경우는 각 어떤 레리스를 기준으로 벡터 사이의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레리스 시스템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총 유니셀 개수는 1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고요. 뭐 3사전개, 단사전개, 사방전개 이렇게 있죠. 이 ABC가 각각 다르고, 감마, 알파가, 베타, 감마가 90도가 아니고 뭐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7개의 결정계를 정의하고, 그 안에 이게 저심, 뭐 채심, 면심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총 14개의 3차원 유닛셀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실제 반도체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 유니셀,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 레리스 또는 다이아몬드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카본이 공유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죠. 이 다이아몬드 레리스, 다이아몬드 유니셀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 실리콘이랑 절마늄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이랑 절마늄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 다이아몬드 유니셀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알아보면, 앞에서 말했던 큐빅, 페이스드 센터 큐빅 셀, FCC 유니셀을 기준으로 하나 두고, 그걸 기준으로
대각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시프트한 FCC 유닛셀이 겹쳐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레리스 콘스탄트 바깥으로 벗어나는 아톰들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이 다이아몬드 레리스 구조 안에 존재하는 전체 아톰 수는 총 8개가 됩니다. 어떻게 8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FCC 유닛셀이 있다고 했죠. FCC 유닛셀은 토탈 4개의 아톰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시프트하게 되면 4개의 추가적인 아톰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총 8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모서리에 있는 게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건 4분의 1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여기 면에 있는 건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식으로 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프트 했을 때 레리스 콘스탄트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리콘의 경우는 이 레리스 콘스탄트가 5.43 엉스트럼이죠. 이 수치는 가능하면 외우고 있는 게 좋고요. 실리콘은 이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화합물 반도체 중에서 갈륨 알사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인디움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는 징크 블렌드 레리스 또는 징크 블렌드 유니셀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격자 구조는 다이아몬드 레리스 격자 구조와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개의 FCC 유닛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FCC 유닛셀이 아세나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4분의 1만큼 시프트한 두 번째 FCC 유닛셀은 갈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레리스와 똑같이 FCC 유닛셀 안에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아세닉 아톰이 4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FCC가 이동한 게 또 존재하니까 4개의 추가적인 갈륨 아톰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레리스 구조는 바꿔서 그릴 수도 있는데 아세닉이 여기 GA 대신에 들어가고 GA가 이 아세닉 위치로 가도 똑같이 갈륨 알사나이드의 3D 유닛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2개를 냈는데요. 실리콘의 이제 다이아몬드 레티스와 갈륨 알사나이드의 징크 블렌더 레티스의 밀도를 계산하는 문제 하나랑요. 그리고 실리콘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패킹 팩터를 계산하는 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탈 결정 구조에서 크리스탈 플랜이랑 크리스탈 디렉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오는 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